무릎은 서 있거나 걷고 뛰는 동작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무릎 안의 구조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가능하죠. 무릎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건 인공관절을 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좀 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전 단계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관절염 한 1, 2, 3기까지는 동반된 병변을 적절히 치료해서 연골 재생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에 정렬이 틀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렬을 바로 잡으면서 연골 재생술을 시도할 수 있고, 다행히 정렬이 괜찮고 연골 결손만 있다면 그거는 이제 연골 재생에 굉장히 좋은 적응증이 되겠죠. 꾸준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에 맞는 무릎 관절 수술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맞춤 치료로 삶의 질까지 높였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 더 편해졌다. 그냥 아플 때보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튼튼한 무릎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무릎 관절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맞춤형 무릎 관절 수술로 소중한 행복을 되찾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석 원장.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퇴행성 변화에 대한 고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씨는 어느 날부턴가 무릎의 움직임이 이상해진 것을 느꼈는데요. 매일 오르내리던 계단도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겁부터 났죠. 예, 워낙 그냥 올라올 엄두를 못 냈어요. 계단 손잡이를 잡고 겨우 한 걸음씩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1년 전쯤에 일을 하다가 좀 계단으로 자주 올라다니고 물건을 이동하는 그런 일이 하다가 조금 뒷다리가 이렇게 무릎 관절 쪽에서 뻐근하니 그러면서 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일반적인 생활 자체도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게 중요한 게 무릎 관절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아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대퇴골과 경골의 연골이 불완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 무릎의 내반 변형으로 O자다리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2개월 전 경골 근위부 절골술과 연골 연마술을 받았습니다. 제 무릎에 그때 이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연골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골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갔죠? 그게 이제 뭐냐면 관절 연골이라는 거는 다치고 나서 재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관절을 이제 쉽게 하면 나눠주는 치료를 먼저 한 거예요. 연골이 안 좋고 무릎의 정렬도 안 좋으니까 연골을 아무리 만들어줘봐야 그거는 이제 연골에 수명도 한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리의 정렬을 바로 잡아준 거죠. 내측으로 휜 다리는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이 관절 안쪽으로 치우쳐 관절 연골의 손상이 더욱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쪽이 관절 연골이 완전히 안 좋아서 체중을 어느 정도도 딛지 못하겠다면 체중 축을 완전히 이제 옮겨주는, 완전히 O자 다리를 이제 정상적인 각도보다 X자 다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중심보다는 바깥쪽으로 조금 넘어가게끔 이동해 주는 것이 예후가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골의 무릎 근처에서 뼈를 잘라 곧게 교정하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진행했습니다. 연골 아래의 뼈를 일부 제거해 섬유 조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골 연마술도 진행됐는데요. 이전에 이제 20-30년 전에 이제 수술했던 사람들을 다시 추적해서 보니까 연골 연마술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 오히려 미세 촌공술을 해서 연골 하부를 파괴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골 하부를 2-3mm 정도 갈아서 이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의 이제 나이라든지 활동도라든지 상태, 그리고 절골술의 각도를 좀 감안해서
하나의 또 이제 대안으로서 잘 적용하면 환자분처럼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아 다시 예전처럼 무릎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다 구부러지고, 그러시고. 바로 이제 요 절골술하고 나서 안쪽 인대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은 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고. 후인 무릎이 반듯해지면서 안쪽으로 몰리던 체중이 바깥쪽으로 분산됐습니다. 덕분에 통증이 완화됐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어디 다치지만 않으면 무리 없이 앞으로 생활이 쭉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환자분이 나이하고 이제 활동도 하고 이제 감안해 보면 이제 우리가 절골술이라는 또 이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아마 잘 쓰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멈췄던 일상이 진행형이 됐습니다. 계단도 다시 오르내릴 수 있게 되고 하던 일도 재개하게 됐죠. 저는 신기할 뿐더러 과연 옛날에 조선시대 그런 시대에 나셨던 분들은 과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거 그냥 돌아가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큰 사건이죠. 저한테는 지금처럼 기술이 좋고 그 선생님들이 그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잘 치료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좋습니다, 기분이. 무릎은 골격을 담당하는 뼈, 그리고 뼈와 뼈를 지탱하는 근육과 힘줄, 뼈를 연결하는 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용골에 구멍을 뚫어서 그 골수를 자극했더니 용골하고 유사한 비교적 흉조직이긴 하지만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골 조직으로 회복이 되더라 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용골 치료에 이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 어떠한 이제 용골을 만들 수 있는 세포를 함께 넣어주면 관절 용골로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한 20-30년 전부터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무릎 관절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철 씨는 무릎 관절 중에서도 왼쪽 무릎 윗부분 뼈인 대퇴골 연골이 손상된 상태였죠.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져 일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벗어나도 15분을 채 걷기 힘들었죠. 특히 체중을 딛고 일어설 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절뚝이거나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흙에 막 뒤지면은 약간 뜨끔뜨끔하니까 이제 그게 아프니까 걷지를 안 하려는 거지. 그게. 자꾸 무려가니까. 평균 한 15분, 20분 정도 그러면 쉬어야 되니까. 생활을 위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건 인공관절을 하기 싫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좀 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픈 걸 좀 덜 해야 되니까 남한테 피해도 가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려는 거죠. 인공관절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거 막 지금 기가 막 그 안쪽에 이제 관절 연골도 많이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요 까만 게 뼈고 까만 거 밑에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부분이 요게 이제 관절 연골인데 요쪽에 보면은 관절 연골이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비어 있죠, 그죠? 이렇게 비어 있고 요 연결된 부분 연골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죠? 밑에 연골하고 그래서 그 사이즈는 뭐 들어가서 봐야 정확하겠지만 적어도 한 2제곱센치 이상 되게끔 우리 엄지손톱보다 조금 클 정도로 연골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무릎의 변형 정도, 인대와 연골판의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골 재생 수술할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릎이 이제 변형이 있으면은 그런 변형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연골 이제 교정은 이제 연골 재생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환자분은 구조적으로 변형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른 이제 MRI 검사했을 때 무릎 안쪽에 이제 이 인대라든지 이 연골판의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관절 연골 재생에 적합한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관절 연골 재생에 적합한 상태가 확인되면 수술을 준비합니다.
생체 재료인 콜라겐을 사용해 개량형 미세 천공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세 천공술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 연골의 작은 구멍들을 의도적으로 내면서 출혈을 유도하는 수술법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손상되어도 치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출혈을 유도해 혈액 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재생인자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대퇴골 연골 결손 부위에 불안정한 연골을 제거하고 안정된 연골 변두리를 확보합니다. 미세 천공술을 이용해 골수를 자극하고 출혈을 유도합니다. 출혈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은 무릎 안쪽에 물의 압력이 높아서 좀 이따 시간 지나면 이렇게 출혈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관절강 내에 물을 제거해 콜라겐을 주입하고 연골의 결손 부위가 채워지면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주입된 콜라겐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줘 통증을 감소시킬 겁니다. 미세 천공술만으로 연골이 재생될 때는 굉장히 이제 약한 연골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점을 조금 보완해주는 생체 재료를 덧대서 개량형 미세 천공술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이 연골 세포들이 골수 세포들이 연골 세포로 좀 더 분화가 원활하게 일어나기를 이제 유도해내는 방법입니다. 수술 2주 뒤 경과를 확인합니다. 아직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하는 상태인데요. 부종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없어 보이네요. 예. 보겠습니다. 그 딱지가 살이 잘 차야 저절로 떨어지듯이 미리 떼면 안쪽에 안 아무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 모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할 게 이제 딛는 겁니다. 그래서 3주까지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3주 정도 지나서는 이제 목발 쓴 채로 살짝 딛는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이게 오랫동안 안 딛고 하면은 무릎에 이제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도 다리가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유지하시고 또 내리시고 또 이쪽 다리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뒤쪽에 5번 깨.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내가 편하니까. 전에는 다리를 움직이면 꿈처럼이나 다리가 뻑뻑했는데 아파서 문색거렸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무릎 관절은 세월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오래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피할 수 없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인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됐으면 이거는 그냥 뭐 조금 더 쓰시죠. 써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 게 환자분한테 이롭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미리 조금만 앞서서 발견된다면 인공관절 가기 전에 어쨌든 자기관절, 아무리 잘된 인공관절도 자기관절만큼 쓸 수 있는 이제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환자한테는 이롭겠죠. 연골의 마모는 한 번 시작되면 진행을 막기 힘듭니다. 되도록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더 큰 수술을 피할 수 있죠. 김준수 씨는 이른 나이에 무릎 문제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박리성 골연골염. 연골을 받치고 있던 연골하골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또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삐끗할 뻔한 적도 있고, 전에도 통증은 조금씩 있었는데 성장통인 줄 알고 좀 대수롭지 않게 그걸 넘겼는데 그게 성장통이 아니었던 거죠.
2달 전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3개월은 좀 안 됐는데 저번에 이제 연골 이식한 부분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연골 결손돼서 우리 이제 이식해놓은 그 부분이 이렇게 아직 색깔은 좀 있지만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연골 하골에 부종이 있고 약해진 연골이 어지럽게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골 밑에 이제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연골하고 연골 밑에 하골이 약해져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연골이 이제 연골 밑에 뼈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생기긴 하지만 운동과 연관성을 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꼭 한번 영상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하겠죠. 자가율의 연골 세포 이식을 위해 먼저 연골을 채취합니다. 불안정한 뼈 조각들을 제거하고 이식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 후 자가율의 연골 세포를 이식했는데요. 나이가 젊고 범위가 비교적 큰 경우는 자기 연골을 써서 연골 재생을 하는 방법이 아주 이전부터 개발돼서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수술장에서 처음 접한 게 2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연골이 재생이 잘 일어나고 관리만 잘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자기 관절처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연골 일부를 이용해 자기 성장을 통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과적인 자생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기능을 못하고 안쪽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고 하면은 무릎이 붓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통증도 훨씬 덜해진다. 수술 전 연골 하골에 있던 부종이 줄어들고 이식된 자가율의 연골 세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달간 목발을 짚으면서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두 다리의 굵기 차이가 나는데요. 서서히 회복하면서 다리의 근력을 강화해야겠죠. 100% 다 돌아가가지고 본에 갔다 올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공익이라도 가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친구들하고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 또 무난히 잘 끝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좀 쾌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순옥 씨는 무릎이 퉁퉁 붓고 걸을 때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단 한 칸 정도의 턱도 문순옥 씨에겐 큰 벽이었는데요. 통증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턱이 있어도 오르지를 못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3개월 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생활하는데 그냥 불편 없이 불편한 건 없어요? 없이 저번에 오셨을 때와 조금 불편한 게 조금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느껴져요. 느껴져요? 나름 예, 뭐 부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괜찮은 것 같고. 예. 흉도 저번에 이제 검사한 거 MRI 상에서도 아직까지는 작긴 하지만 관절 우리 이제 연골 재생한 부분에 연골이 조금씩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소견이 보이거든요. 무릎의 부종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좋아질 것 같아요. 대퇴골 안쪽에 연골이 결손된 상태였습니다. 떨어진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쪽에 흩어져 있었죠. 치료를 위해 결손 부위의 줄기세포를 이식했는데요.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 일반적인 이제 연골 세포 없이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을 하면 아무래도 수명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세포를 직접 넣어줘서 가능한 한 정상적인 건강한 연골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선택하게 되었고 수술 후 이식된 줄기세포가 잘 자리 잡아 부족한 연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잘 붙죠? 네, 한번 쭉 구부려 봅시다. 다시 쭉 펴보시고 수술 전에 여기 뒤에 쪽에 조금 부어있던 것도 지금 많이 가라앉았고 바닥이 잘 붙는 것 같아요. 무릎에 인대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순옥 씨를 힘들게 했던 부종과 통증도 사라졌죠. 6개월에서 1년으로 들었는데 지금 상태로 호전되는 걸 봐서는 6개월 그쯤에는 제가 다른 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가능할 것 같고. 흔히 큰 병을 앓다가 치료를 통해 완치가 되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6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최순임 씨도 수술 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되게 하면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안 좋다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갖고 마음가짐이 뭔가 모르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고 일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참 남한테 좋은 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무릎 건강을 되찾으면서 틈날 때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땐 마음의 여유가 없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 일을 할 수 없었으면은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다리가 붓고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일은 막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될 그런 행편이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죠. 이젠 다리를 쭈그리고 앉는 등의 움직임에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죠. 너무 편하게 잘하시네요. 거시병.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수술한 사람 치고 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려 앉고 양말 개비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하시대요. 오랜만에 경과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 경골 근위부 절골술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받았습니다. 술도 하셨어요? 예, 같이 했던 분인데. 아프고 뭐 불편한 느낌을 전혀 못 느끼고 이제 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뭐 활동도 좀 하시고. 네. 대퇴골 안쪽 넓은 부위에 연골 결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절골술을 이용해 내반 변형으로 치우친 축을 이동시키고 연골 결손 부위엔 줄기세포를 이식해 결손 부위를 채워줬는데요. 잘 치유된 모습이네요. 네. 구부러지는 것도 잘 구부러지세요. 네. 구부러지고. 네. 다시 펴보시고. 여기 붓고 뭐 이런. 오늘 사진 보니까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축도 괜찮고 관절 연골 간격도 잘 유지되고 있고 더 나빠지지 않는 소견 같아요. 이대로 잘 유지하면서 잘 쓰면서 좀 생활도 좀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줄기세포를 통해서 관절 연골 재생을 이뤄서 그게 연골세포로 재생이 잘 되고 다른 이제 관절염을 악화시킬 만한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 정렬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아마 자기 연골 못지않게 수명을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면서 삶의 활력도 높아졌습니다. 그전엔 당연하기만 했던 앉았다 일어서고 걷고 뛰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너무 의학이 진짜 발달이 돼가지고 이는 뭐 그 줄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진짜 행복해요. 좋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는 제가 뭐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죠. 4mm 정도의 아주 얇은 연골. 이 연골이 없으면 우리 무릎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다리 모양을 변형시키고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기는데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전에 버려진 치료 방법들이 지금은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재료로 다시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공관절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자기 관절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물론 뭐 하나가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환자분들에 맞춰서 유심히 환자를 보고 적용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을 해보고 답을 구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